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비만 당뇨 치료제 임상 이상을 발표하면서 121%나 하루 만에 폭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39,000포인트 공방 펼치고 있다. 추세가 너무나도 예쁘고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쉬어가는 구간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 좀 받는 거 오히려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파르게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등산할 때도 이제 뭐 손잡이나 이런 거 없이 등반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미끄러지면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갈 필요가 있는데, 다우가 차라리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라도 만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처럼 상승 후에 횡보하고 상승 후에 가격 조정 받고 상승 후에 눌림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안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안정감이 높죠. 그래서 나스닥이 더 예쁘다. 다우가 더 강하지만 나스닥이 현재 예쁘게 올라가고 있다.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너무 못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2600은 이제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600 올라탔고, 외국인들이 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다. 바닥권에서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4,775억이나 매수를 했죠. 선물도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즉 상승하면은 좋은 포지션은 다 갖고 갑니다. 주식 선물까지. 그리고 하락하면 손해보는 포지션은 오히려 줄여버리죠. 그러면은 내려가면은 손해를 보는, 너무 원사이드하게 상승 포지션만 구축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의심될 정도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자, 지금 코스피를 어느 정도 매수했느냐라고 제가 계속 짚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벌써 28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온 다음에 뭐 일본으로 다 가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라고 했어요. 일본으로 가는 건 선진 자금에서 가는 거고, 일부는 이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머징으로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인도랑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다 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차피 투자되는 금액을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대부분 샀고,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이 정도까지 사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빠르게 안 올리고 그냥 바닥권에서, 우리나라는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냥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이런 모양이죠. 2600을 상단으로 해놓고 2500에서 2600 사이가 상단이죠. 그리고 2300 정도를 하단으로 놓고 2300 이탈하면은 회복, 2600 넘어가면은 다시 안쪽으로. 이 과정이 지금 언제부터예요? 2022년 5월부터 지속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돌파해서 움직일 타이밍,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2,900 갑니까? 3,000 갑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다.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데, 외국인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중장기적으로 2, 3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에 저항받으면서 이제 조정 구간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 뭐 3,500에서 뭐 4,000도 가능성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매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게 올해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그냥 따라서 오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갔다가 쉬는 구간에 수급 조금 돌려가지고 올라오고, 코스피가 또 가다가 쉬는 구간에 수급 돌려서 올라오고,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뭐 형님이 먼저 간 다음에 동생을 끌고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좋아하느냐? 뭐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AI의 시대가 열렸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성장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HBM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CXL도 있고 차세대 뭐 지금 AGI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성장성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6만 원 공방을 펼치면서 도전하고 있고 추세가 그동안은 한 번 올라온 다음에 오랜 기간, 한 번 올라오는데 오랜 기간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는데 보면 점점 짧아져요. 거의 6개월 동안 매물 소화하던 11만 5천 원 구간과 다르게 이제 13만 원 구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만에 끝났죠. 그리고 이 13만 원 위쪽에서 3개월 조금 안 되게 있다가 이제 다시 추세줄을 위쪽으로 돌리고 있다.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이제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SK하이닉스는 이제는 매물을 이제 신경 쓸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위에 이제 편안하게 달려가서 모두가 수익 보면서 박수치고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는 이런 과정만 남았다. 그런데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본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신 못 차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쉬고 있는데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 추후에 이 수렴 이후에 한번 발산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아래쪽으로 흔들고 가냐 그냥 가냐 차인데 방향은 위쪽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획재정부가 이제 2023년 이제 세법 개정 이후에 후속으로 이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냈는데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이런 부분이 새로 시설을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술 시설을 이제 추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반도체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OLED 같은 경우도 화소 형성이나 이제 봉지 공정 쪽 이쪽 관련된 장비 부품 기술 쪽이 포함되었고 또 이제 수소 가스터빈 설계 제작, 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같은 경우도 이 세액공제 쪽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신성장 기술 뭐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계속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요 정도만 보시면 대기업은 6% 조금 더 화끈하게 해도 되는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그리고 중소기업은 18%까지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성장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분야를 신설하고 이제 군사위성 체계 기술이나 군사 추진 체계 기술 쪽이 이제 포함되었다라고 이제 하니까 요런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투자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딱히 따로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좋았고 한미반도체 지금 9만원 이제 딱 올라서면서 이제 9만원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뭐 최대 수혜주죠. HBM의 슈퍼의리 한미반도체다 계속 강조해드렸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함께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4만원 구간 건드려주면서 급등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화끈하게 붙어가고 있죠. 그리고 진공 펌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에로티 베큐um 다 바닥권부터 계속 교육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슬슬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5,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강세 보일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힘 계속 모으고 거래대금 모은다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SNS텍 같은 경우는 뭐 기자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써야 되는데 좀 악성 리포트 이후에 악성 기사죠. 이거는 기사 이후에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너무 싼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42,000원 아래 구간은 무혈입성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47,000원 돌파가 중요한 구간인데 이 47,000원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건드리고 거래대금 터졌죠. 한두 번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추세 다시 만들면서 정고점 62,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적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힘든 반도체 장비주들 많은데 소재주들도 마찬가지고 SNS텍은 남들 힘들어할 때 계속 매출액 874억, 988억, 그리고 1235억, 작년에는 1500억을 넘겼습니다. 매년 성장하죠. 영업이익도 110억에서 126억, 160억, 작년에 250억.
빠르게 성장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되시죠?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 점점 더 확대되고 펠리클까지 이제 시작된다라면 올해 내년 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또 확장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은 SNS 택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42,000원 뭐 가는 거는 기본이고 여긴 지나가는 구간이어서 얼마나 가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수년간 말씀드렸는데 이미 42,000원 지나서 6만원대 갔고요. 예. 62,000원 넘어갈지 이번에는 좀 봐야 되는데 6만원대 뭐 가는 거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구간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펠리클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쪽도 야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야스가 드디어 12,000원을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LG 디스플레이 쪽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이니까 차라리 야스를 보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야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12,000원 계속 돌파하시다고 드디어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고 눌린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면 되고 양봉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눌리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야스나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선익 시스템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저커버그가 이제 LG 이제 조조한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XR AI 쪽으로 해가지고 뭐 논의를 했다,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해서 선익 시스템이 한번 쭉 올라왔던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만원 구간 돌파가 중요한데 3만원 구간 여기 한번 이제 건드려주는 거 좋습니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선익 시스템 이제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제이스택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만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만원 넘어갈 때 거래대금이 붙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서 제이스택은 거래대금 붙으면 보시고 뭐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데 거래대금 실리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움직이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나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다가 살포시 쉬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밀려있을 때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런 쪽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에 봉지 공정에 관련된 쪽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얘가 안 움직였어요. 거래대금도 크게 뭐 실리지 않고 그럼 얘가 거래대금이 터지는 순간 아 정부 정책 수혜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 가장 핵심이고 힘스 같은 경우도 봉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아예 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는 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세요. AP 시스템도 봉지 기술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가 뭐 핵심은 아니더라도 봉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2만원 초반 구간에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 22,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2,000원 넘어가면은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체크하시고 방산 쪽은 하나에로스페이스 계속 말씀드려왔으니까 뭐 가장 편안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폴란드랑 뭐 18조 원 규모의 뭐 계약을 뭐 논의안에 어쩌네 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LIG 넥스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든 뭐 현대로템이든 풍산이든 뭐 이런 거 다 그 뒤에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항공 쪽이건 아니면은 방산 쪽이건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HBM에 뒤지면서 CXL 쪽으로 자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맹콘 2024 이 반도체 학회죠. 여기서 CXL과 이제 HBM 쪽의 신기술, 차세대 기술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CXL로 다시 한번 혁신을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지금 위쪽에서 이제 약간 좀 버벅버벅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요 14,0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저항 만들면서 쉬어가는 거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엑시콘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고 19,000원 돌파 중요하다. 그리고 22,000원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좀 멋지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YIK도 계속 교육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멋진 모습 보였는데 7,000원 구간 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YAK도 잘 보시고, 그리고 오킨스 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냥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지금 만원 구간 쪽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정도로 뭐 체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만원 초반 구간에서 11,000원 사이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번 관심 갖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월화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된 거에 실망감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의 흐름을 보시라고 했는데 현대차 바로 올라오죠. 돈의 흐름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현대차, 기아 기본적으로 계속 본다. 현대차 25만원 다 왔죠. 기아도 지금 12만원 쪽으로 다시 다 붙어가죠. 이쪽은 이미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린 5천억 자사주 매입해서 이거를 다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2,500원 소각한다라고 했고 2,500억도 상반기 실적만 정상이다, 우리가 생각한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5천억 그냥 싹 다 소각하겠다라고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이 가장 이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몇몇 뭐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슬슬 볼 때 됐다. 너무 밀려 있는데 요거 12,000원 회복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12,000원 회복이 안 됐고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했어요. 회복되려면은 거래대금이 좀 더 터져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돌파하던 그냥 돌파하던 지금 구간이 12,000원 회복된 다음에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거래대금 터지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제주은행하고 뭐 이제 그 뒤를 쫓는 게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저축은행은 오른 거 하나 없이 다 밀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아직 제대로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도 모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뭐 GS나 뭐 이런 SK나 CJ 이런 쪽 계속 말씀드렸는데 GS 같은 경우는 4만원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52,000원 30% 올라오고, 다들 30% 정도 전후가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30% 올라오고 휴식, 그리고 48,000원 돌파 중요한데 여기 뭐 한두 번 건드리면 또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이런 지주사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보금을 많이 들고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거. SK도 이거 20만 원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추세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저항 구간 돌파하는 거 잘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뭐 CJ나 이런 종목들 뭐 자연스럽게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못했어요, CJ는. 그리고 올라왔던 거 다시 다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만원 이하에서는 또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고, 삼성생명 대표적으로 뭐 생명주에서는 삼성생명이 최근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10만원까지 돌파하는 모습 아주 좋고요.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실망감 가질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아베노믹스처럼 10년 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좋고, 처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한번 주고 롤모델이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서, 정부도 괜히 강압적으로 하는데 사실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뭐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래가지고 욕먹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욕한 적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한번 제도를 정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것만 계속 의욕만 앞서서 남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원익홀딩스나 이런 쪽 계속 보시라고 했는데, 원익홀딩스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쪼르륵 내려와 있죠. 지금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3,500원. 이 4,000원 아래 구간부터는 살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데 3,500원까지 내려오길 바랐는데 여기는 좀 과한 거고요, 욕심이. 그러면은 이 양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절반 이하로 내려오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3분의 1 되는 지점부터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3,800원 전후되는 이 구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여기 저항 한번 만들었던 매물대 있는 구간이라 지지력 테스트 받기도 좋고, 그럼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동국홀딩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짧게 한번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쓱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8,500원 전후되는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구간도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라서 기존에 과거에 이렇게 뭐 지지력 테스트 받다가 이탈하고 이제 막 회복된 거죠. 그러면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수렴형 만들어 놓고 8,500원 공방 펼치다 여기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런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나 동국홀딩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한국가스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한번 좀 밀렸는데 오늘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28,000원 구간은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000원을 저점으로 잡고 28,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냥 매직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 이하 주면 감사한 거고 28,000원 초반부터 모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 당뇨 치료제죠. VK2735 임상 이상을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라고 발표한 이후에 121.02% 폭등했습니다. 아니 무슨 하루 만에 120%에 올라갑니까? 거기 상한가도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이죠.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든 200%든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작전이라는 게 없어요. 상한가가 있으면 막혀 있으니까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30% 된 다음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 막아놓고 나서 다음날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작전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거. 뉴스 하나 내놓고 한번 올라도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려서 제자리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관심 받고 있구나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핵심이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 지금 우리 이제 뭐 요즘에 뭐 피트니스 사업 발전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뭐 치료제 뭐 약 하나 먹어가지고 알약 하나 먹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살 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하고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건강에 뭐 유해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요거 이제 슬슬 관심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 랩이나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이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수급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4,500원 위쪽을 유지하는지 요 구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가 조금 믿을 만한 기업이죠. 동아 ST나 한미약품, 여기는 이제 7만원 위쪽에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랩스 커버러지 이후로 해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플랫폼 쪽으로 해서는 뭐 굉장히 이제 좋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뭐 쓱 밀려 내려와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이나 뭐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춘절 영향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좀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괜찮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을 1년 연장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면세점 관련주에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17만 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신세계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만들었고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호텔신라도 이제 쓱 움직일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붙지는 않아가지고 이쪽에 뭐 현재는 너무 뭐 과도한 관심을 주는 거는 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대신 뭐 차트는 다 만들어 왔습니다. 거래대금만 붙으면 돼요. 현대백화점도 5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반등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화장품 쪽에 뭐 코스맥스나 이런 쪽,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 다시 한번 볼만하지 않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토니몰이나 이런 종목은 좀 가볍다 보니까 한번 튀어 오르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 시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6,000원 구간 회복되면은 한번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쪽 외국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항상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4,700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요 회복되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카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계속된다. 제가 마카오에 대한 반사수혜로 파라다이스나 이런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주가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씩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당장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거 수급만 들어오면은 얘는 한 17,000원까지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어 놓고 13,000원 회복하면은 이중 바닥 트랩 완성이죠. 13,000원 회복할 때 보셔도 됩니다.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HSD 엔진 같은 경우 제가 조선주 볼 때 이쪽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가 최근에 수급이 좀 없었기 때문에 HSD 엔진을 좀 먼저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먼저 움직였고 하이로 코리아도 살짝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이제 그 뭐 대형주가 좀 먼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순환이 돌 수 있지 않나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좋아요. 좋은데 그 이번 주 초에도 기업밸류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뭐 실망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들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돈의 흐름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잘 잡으시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상 바로 아래 보면은 저희 쪽에 이제 문의하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신청하시면은 상담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